또 예를 들면 그 사정 시간 같은 것도 남편한테 여쭤보세요. 몇 분 정도 되세요? 그러면은 뭐 한 5분 뭐 이러면 거의 100이면 100 와이프는 버럭 화를 내면서 거짓말 좀 하지 마.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다고. 수 원장님은 그 가장 뭐 이렇게 수술을 뭐 17년, 18년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수술 받으셨던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? 그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. 30대 중반이고 결혼을 몇 달 남겨놓은 분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함몰도 엄청 심하고 포경 수술도 안 했는데 이분은 이제 발기가 돼도 전혀 노출이 안 되는 분이셨어요. 그래서 뭐 당연히 성경험도 한 번도 없고 대중 목욕탕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한 몇 달 있다가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프랜차이즈 빵집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던 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셨어요. 그래서 그거를 가고 나서 이제 직원들하고 먹으면서 커피 한잔 했는데 내가 좀 뭔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, 뿌듯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뿌듯함은 또 저도 느낀 게 똑같이 있는데 이게 이제 70대 후반이셨어요. 이분이 아시다시피 성기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아시죠? 이게 성기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이게 발기가 안 되는 분들이 하는데 78세인데 이제 사별을 하셨던 분이세요.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수가 좀 필요하셨던 거예요. 뭐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니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뭐 속구감이라고 하죠. 이런 걸 좀 맞춰보기 위해서 그 수술을 하러 오신 거죠.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맞춰 드렸어요. 수술을 잘 됐습니다. 만족하고 가시는데 이분이 이제 오시면 하는 얘기가 이게 단추를 누르면 항상 서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확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단추를 이거 누르면 다시 수그러들지 않습니까? 이완된 상태로 가는데 그거를 안 하세요. 그러면 계속 누르고 계속 있으면 누르고 터지지 않나요? 물론 이제 오래되면 그게 이제 빵꾸가 날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켜놓고 다니시니까 내가 자신감이 너무 생기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, 뭐 목욕탕 갈 때도 켜 계시고, 왜냐면 겉에서 뭐 보이는 표시는 안 나니까 항상 이 원장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저에 대한 이제 이렇게 팽창형이라고 그러죠. 방금 설명하신 그런 케이스도 좋지만 뭐 굳이 그런 목적이 더 많다고 하면 뭐 굴곡형이라든지 비용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. 그렇죠. 굴곡형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자연스러운 발기는 아니시죠. 아마 굴곡형의 경우는 약간 어색한 면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꽈추가 항상 서 있기 때문에 모양적으로 자기가 좀 창피한 경우도 있잖아요. 뭐 가족끼리 같이 다 목욕탕 갔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어색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팽창형을 누르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덜하다.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, 섹스의 만족도보다는 재활로 해서 환자분들한테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환자 보는 맛이 있다고. 두 분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게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. 한 15년쯤 됐나? 환자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. 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.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크기만 하면 된대요.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죠. 왜 수술을 생각하게 됐고, 물론 그분하고 보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, 문제는 이제 부부 사이 문제인 거예요. 와이프 분이 이제 외도를 하게 된 거죠. 외도를 한 와이프를 갖다가 자식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데리고 오면 다시 나가고, 그래서 자기가 허심탄회하게 왜 그러냐,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만족이 안 된다, 전혀 느낌이 없어서 당신하고는 살 수가 없다,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자를 쳐다도 보기 싫어서 그냥 혼자 사셨대요. 근데 사람이 어떻게 혼자 계속 오랫동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제는 나하고 이분하고 이제 잠자리 했을 때의 반응이 너무 자기가 두려운 거죠. 그분이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, 제 앞에서. 제가 이제 같은 남자 입장에서 좀 마음도 안타깝기도 하고,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 해드렸어요. 그래서 잘하셨어요. 그분이 재혼도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. 결국 해피엔딩이네.
그 상담하다 보면 같이 파트너 혹은 와이프랑 같이 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? 그럼 요새는 네.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났어요. 한 20년 전에는 없었어요. 그냥 살짝 와서 그냥 혼자 수술 받고 또 가면서 이거 했는 거 와이프는 모르겠죠?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같이 오는 경우 많습니다. 같이 왔을 때 특징이 저는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? 남자분은 가만히 계세요. 파트너분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세요. 아, 저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같이 오는 게 아니고 끌려오는 거예요. 대부분. 아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. 끌려온다. 내가 왜 이런 데를 와야 돼?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사정 시간 같은 것도 남편한테 여쭤보세요. 몇 분 정도 되세요? 그러면은 뭐 한 5분 뭐 이러면 거의 100이면 100 와이프는 버럭 화를 내면서 거짓말 좀 하지 마.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다고. 근데 그게 정말 대부분 그러세요. 대부분. 이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남자분은 말씀 안 하세요. 요새 이제 트렌드에 같이 오시는데 제가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같이 오시거든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젊은 그룹에서는 이게 남자나 여자나 잠자리를 하고서 만나는 개념이 있잖아요. 요새 그 뭐라 그러죠? 썸 탄다고 그러나? 아니요. 세자로 줄여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 게 아니고 자만추잖아요.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.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? 바뀌었어요. 요새 트렌드가. 그래서 들어본 적 있어요. 자만추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이거를 순결하게 보호하고 뭐 이런 개념이었지만 요새는 그냥 뽀뽀하는 정도로 하는 사회의 어떤 통념의 변화가 생겨서 어찌됐든 간에 뭐 저희 비뇨기과 의사들은 뭐 네, 맞습니다. 그 저희들이 이렇게 진료도 보다 보면 여자분들이 이제 방광염이라고 많이들 오시거든요. 옛날에는 흔히문 방광염이라고 그랬어요. 뭐 70년대, 60년대는 손도 많이 보고 부모님들이 정해진 짝하고 신혼여행 가서 처음에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방광염이 잘 걸린다고 해서 그런 뭐 허니문 방광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. 제가 봤을 때. 그게 뭐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. 그거랑 비슷하고요. 요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바뀌면 네. 그 PCR 12종을 무조건 하러 오세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여자친구랑 바뀌면 이 상대방이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성병 검사를 보통 하러 오시는 경우가 최근의 트렌드입니다. 그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나 괜찮고 너 괜찮은지 확인하고 관계를 하는 것도 뭐 서로에 대해서 뭐 맞습니다. 안전한 예. 섹스 라이프가 되는 거죠. 예.